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더위가 가시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참 날씨가 상당히 좀 덥습니다. 그래도 사주 공부를 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사주 명조를 하루에 한 4개 정도씩 계속 꾸준히 풀면은 아마 사주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8개 풀면 더 좋고 16개 풀면 더 좋지만 한 4개씩이라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매일 사주를 풀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은 사주 공부가 금방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할 때 자기가 좀 막히는 부분은 책을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 사주가 잘 또 금방 늘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가 보다 하고 덮어두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걸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또 자기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5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월에 태어난 갑인일주 여자입니다. 그래서 진월이면 이제 봄에 태어난 이제 갑목사주가 되는 거죠. 여기 사주를 보면은 항상 하는 게 월제에서 지장간을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물론 여기 다 지장간들 여러분들이 바로 사주를 보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 정도는 무슨 앱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극토에서 편제격이죠. 재를 쓰는 사주인데 천간에 투출된 걸 보니까 재는 투출이 안 됐습니다. 천간에 어떤 용신도 투출이 안 돼 있고 을목이 투출됐는데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는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주 보면은 이제 신강하면은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은 비견이나 겁재 이런 걸 용신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비견이나 겁재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천간에 투출된 용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월지에 있는 이 용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에 있는 용신이 투출될 때 발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죠. 그런데 이 제격에 여기 천간에 뜬 걸 보니까 이렇게 7살이 2개씩이나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좋죠. 그러면 재가 떴을 때 발복을 해야 되는데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재가 뜨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많이 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을경합이 돼 있죠. 그래서 중살인데 중살은 이 살을 하나 이렇게 겁재가 양인 겁재가 이렇게 합거해 가는 건 좋죠. 그래서 일정의 어떤 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일에 관살 혼잡이 되면서 살을 이렇게 가져가고 관을 하나 남겼다 그러면 상당히 사주가 청아해졌고 좋아졌는데, 중살이다 보니까 살을 하나 가져간 건 좋지만 또 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은 항상 나를 극하는 기운이고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재가 떴을 때 재생살이 되는 건 똑같죠. 중살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살이 완전히 제복되질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상당히 좀 사주 구조로서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 지지를 보면은 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같은 토의 그 기운이고 이렇게 그 배우자궁에 그 갑인일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지지의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같은 오행이고 음행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가 다른 글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궁성이 깨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토다목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토가 많아서 목이 부러지는 이제 그런 그 구조인데 토다목절. 그래서 흙이 너무 많아서 그 나무가 부러질 수 있죠. 우리가 산사태 같은 거 나면은 뭐 나무가 부러지듯이 이렇게 되면 궁성이 깨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궁은 뭐죠? 이거는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이 되는데 이 배우자 자리가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런 사람은 배우자하고의 인연이 좀 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성으로 따지면 뭐죠? 이거는 이제 비견이죠, 비견. 비견은 내 형제, 내 자매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은 자기 형제하고의 어떤 뭐 형제가 없거나 자기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형제가 있어도 형제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 부모궁, 직업궁이 깨지는 거고요.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은 자식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지지론 그 세 글자가 같은 오행이고 한 글자가 다른 오행일 때는 그것이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갑인일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자한테는 이제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갑인, 신해, 을사, 정사, 무신. 그래서 그걸 고란살이라고 그러는데 고란살은 흔히 이제 다른 말로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고란살 일주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배우자하고의 인연이 좀 약해서 배우자하고 이별하고 혼자 독수공방할 그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란살도 여기 뭐 부모궁에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조상궁, 그러니까 연이나 월에 있고 시에 있고 이런 고란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고란살로 그렇게 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고란살로 해서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경험한 바로서는 일주에 고란살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 연이 약하다. 월주나 연주나 시주에 있을 경우에 고란살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고란살에다가 이렇게 토다목절에다가 이 중살에 이렇게 그 살이 하나 잡히고 또 하나 살이 남는 이런 구조. 이 살도 내 남자, 내 남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 남자는 남이 하나 가져가고 내가 또 한 번 또 다른 남자하고 어떤 연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궁을 보면은 단순히 무관사주다 그러면 배우자 연이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두세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살에 살이 하나 잡힌 상태에서 고란살에다가 토다목절이 오든지 무관사주에 배우자궁이 이렇게 그 충이 나든지 진술충, 자호충, 인신충 이렇게 충이 나든지 그 다음에 무관사주에 이렇게 고란살 또는 이제 그 배우자궁의 관을 극하는 식신이나 상관이 자리한다든지 그래서 두세 가지가 같이 배우자하고 연이 약하게 하는 것들이 중첩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람은 배우자운이 약하고 배우자하고 이혼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명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개만 가지고 사주를 그런 식으로 판명을 하다 보면은 오류에 범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수기운이 없지요. 그 다음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이런 재를 봤을 때는 그 화기운이 있어서 식신이나 상관운이 있어가지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해야 재물이 끊임없이 내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재물을 생해준 기운이 없으면은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여자한테는 자식운이 되겠죠. 자식운. 물론 여기 지장간에 이게 무병갑 해가지고 식신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주 원국에 이렇게 화기운이 없을 경우에는 좀 자식하고 인연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결혼하고 어떤 가임 시기에 이렇게 화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뭐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주 원국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이 재가 이렇게 3개씩이나 있을 이유는 없죠. 옆에 하나가 화생토 해주면은 내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러한 사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배우자운은 좀 약한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분은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요. 자기 친구들은 취업이 됐는데 이분만 취업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17세부터 27세에 들어오는 이제 무인 대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대운이 이 사주한테 좋을까요? 이 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토가 들어와서 재생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생살은 죽음의 늪에서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살은 재하거나 합해가지고 살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생살이 되는 구조는 안 좋죠. 게다가 이 비견이 들어와서 목국토를 하죠. 내 용신을 바로 다 극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게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비겁방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이때는 이 친구의 아버지하고의 어떤 운이 좀 나빠집니다. 아버지 운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재라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돈을 벌겠습니까? 어린 친구가 아버지의 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경우에 사업이 안 되거나 직업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심할 경우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비겁방으로 일찍이 흐르면은 부모 중에서 아버지 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대운 중에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임묘진으로 쭉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운도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세운도 임묘진 목방 비겁방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때 취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는데 게다가 이렇게 식신상관이 있어야 사람한테 좀 어필하는 기운도 있고 어디 가서 눈치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화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자기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그러나 재미는 좀 없고 사람한테 호감을 끄는 부분들은 좀 약한 그런 사주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을사년 내년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겠죠. 을사년 하면은 이제 을경합이 되겠죠. 그래서 살하나를 마저 가져가고 사화가 들어오면 화생토 해가지고 식신생지하니까 아마 을사년부터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는데 을사병호 정미 무신기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은 쭉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주 구조상에 화기운이 있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운에서 식신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관운으로 흐르면 좋겠죠. 그 부분은.
그리고 27세 정축대운이 되면은 이제 그 살을 이렇게 상관이 제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요. 제격에 제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신유술 이렇게 흐르는데 앞으로는 뭐 좀 괜찮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이 운 자체가 너무나 좀 안 좋았었다. 그러고 사주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그 시절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좀 풀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주다. 이 사주는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다. 이 사주는 자식운이 약한 사주다. 이 사주는 재물운이 약한 사주다. 뭐 이렇게 특징 있게 그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사주를 이렇게 보자마자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주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사주 공부가 더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세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